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이게 워낙 새로운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퍼런스 자체가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이철영 회장님이나 박헌준 교수님이나 오늘 그 우리 그 패션 디자이너 엄지용 씨 이런 분들이랑 그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워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회적 기업을 교과서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 그러니까 의료나 돌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리고 사회 혁신형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그 소똥을 가지고 그 고품질 벽돌을 만들어낸 에코파브릭의 얘기라든지 이런 그 산업 전체를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있고, 방금 장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외국 사회적 기업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고용 창출형 사회적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여러분이 그 경제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수학 체감, 한계 수학 체감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어떤 그 요소 투입을 계속 늘려가면은 생산성이 증가는 하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혁신이라는 거,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인디비주얼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에게 그 이윤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 동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혁신을 가져왔느냐 그랬을 때 일단은 기존의 서비스들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에 들어간 경우, 그래서 농어촌이라든지 그 가난한 지역 이런 곳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노베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그 대상 소비자들의 측면에서 또한 혁신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고용을 하느냐, 그래서 해외 이주민이라든지 출소자라든지 이런 새로운 고용 분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혁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역시 중요한 공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그래프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생산 과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투입 요소가 적을 때는 조금만 투입을 늘려도 급격히 생산성이 향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점 한계 생산성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한 정도로 스테이지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떤 역량이라든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반면에 굉장히 새로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델, 그런 섹터에서는 그 열정이라는 부분,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재 까지 되고 있는 한국 정부 정책에 한계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래서 당연히 이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정말 거의 옵세션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적 기업들이 작은 규모의 공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선 제가 디스가이스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더 발달된 형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웰페어 포 워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이 부처 간의 영역 다툼, 그래서 이 사적 영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팀을 꾸림으로써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비해서 이 공공 분야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에 문제를 배당하는 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서 간의 갈등, 그래서 유아 보육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고, 이런 새로 등장하는 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부서 간의 알력이라든지 충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혜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수입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유급 노동자의 임금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이 불과 69.5%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 기업의 이 분야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끊길 때 이 기업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생존을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말 정의에 충실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과연 그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정책 제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회혁신형 기업, 사회혁신형 기업가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열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제적으로 단기에 나오는 성과보다 열정이 더 중요하다면은 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거에 대한 용납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정부가 어떻게 실패와 실수를 그 장려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 경제학에서 역선택의 문제, adverse selection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 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원을 받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젊고 능력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20대 후반, 30대의 나이를 결코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롱텀 커미트먼트를, 정부도 이분들한테 롱텀 커미트먼트를 주고 이분들도 반대로 지원을 받는 대신 롱텀 커미트먼트를 해서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실패가 용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창조적, 혁신적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단순한 그 재정적 지원, 금전적 지원보다도 공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참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그런 지원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어느 분야에서나 덩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뤘을 때 이 분야가 더욱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추가적인 약 1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크리티컬 매스라는 문제하고 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두 부분을 함께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있다면은 이런 소셜 엔터프라이즈들이 모여 있는 컴플렉스 단지를 조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염지용 선생님께서 그 서울시에는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도 그런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 배우고, 그리고 네트워킹 도 하고, 그리고 컴피티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컴피티션 경쟁이라는 거는 남을 누르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경쟁이라기보다는 남이 잘하는 거를 보고 배움으로써 내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에 서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열정이라는 거는 상당히 전염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열정은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서로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창의적인 분들을 모아놓음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패션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초기 단계, 섹터의 초기 단계에서는 패션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제가 맺는 말로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진규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라는 게 과연 이 열정을 끌어내고 키워주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냐?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큰 질문은,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야심차고 굉장히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 그들로부터 열정을 끌어내고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어떨 때 도와준다고 하면서 발목만 잡는 경우는 과연 없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